이번에는 강수영 변호사의 고향인 대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부겸 대 추경호. 대구 현지 여론은 어떤 겁니까? 현지 여론은 아까 제가 잠깐 소도에 말씀드렸지만 투표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맞아요. 그런 건 맞는데 김부겸을 지지하고자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떠나지도 않고 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 어쨌든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럼 뭐 친지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친구의 부모님들도 네.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볼 때 늘 제가 하는 얘기가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혹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이쪽 찍은 적 있냐 그러면 거의 90% 이상 한 번도 찍은 적 없다 그래요. 한 번도 일생에.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찍은 사람 물어보면 없어요. 아, 우리 대통령 찍은 사람도 거의 네. 없어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른들 중에. 그런데 김부겸을 찍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아 이거 아무래도 이거 뭐 민주당 하는 걸 보니까 뭐 공소 취소가 어쩌고 저쩌고 이 새끼들 뭐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번 정해진 마음이 바뀌지는 않는데 무심했던 사람들, 지금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안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중에 투표 안 하려고 했다가 이제 뭉치는 사람들 이게 많다는 건데, 근데 김부겸 후보는 단순한 것 같아요. 전략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불강력적인 거고 그걸 뭐 막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엔 여당 프리미엄. 여당 프리미엄. 네, 내가 네. 대통령 뭐 대구 경북 신공항 국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뭐 맨날 쌈박질하는 사람들이 니네끼리 할 수 있어? 시황되면 무슨 수로 하냐 그걸. 내가 해야 반드시 되는 거다. 이걸 뭐 그냥 다니면서 오프라인으로 계속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그게 효과가 클 거라고 봐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이제 러닝메이트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네, 대구에 이제 저녁에 이제 선거를 민주당도 후보를 내는데 그렇죠. 김부겸만한 또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혈혈단신 혼자 뛰어야 되는 부담 이런 것도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현역 의원도 없잖아요. 없고 뭐 대구시 의회에도 지금 뭐 한 분밖에 없는데 한 분이 사실상 민주당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이고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 예. 지금 박형준 캠프에 대변인하고 있는 서지현 시의원도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받고 넘어갔어요. 아 그래요? 몰랐네요. 네. 그것도. 네.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하여간 참 이게 조직 없이 그냥 335 모여가지고 시민사회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느끼는 바는 이분들이 진짜 절박해요 이번에. 마음이 너무너무 절박해요. 아 대구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네, 절박하다. 네, 지역에 이제 진보 언론 뭐 제가 하는 뭐 뉴스민 언론도 그렇고 뭐 이렇게 시민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 시의회가 마비가 돼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시정 견제를 다 시민단체가 하고 언론이 하잖아요. 소수지만 뭐 민변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 공통된 인식이 이번에 치면 와 대구는 한 10년 20년 동안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지역 경기가 안 좋고 경제적으로 퇴보해 있는데 더 큰 대통령- 퇴보가 올 수 있다. 그렇죠. 야당 대통령 저렇게 잘하고 민주당 대통령 저렇게 잘하면서 시장 후보로 인지도 있는 김부겸 같은 사람도 왔는데 근데 또 안 돼. 우와 이거 어떡하지? 이 절박함이 미친 듯이 오프라인에서 뛰어다니는 동력이 돼 그렇군요.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갑자기 이제 불현듯 떠오른 건데 우리 강수영 변호사 서울로 이제 이사를 한다는 소문이 좀 있던데 예. 선거는 가족들 다 하고 옮기시는 거죠? 그럼요. 한참 멀었습니다. 이사하려면 한참 네. 멀었습니다. 아무튼 예. 그런 게 여쭤보는 거고 네. 거기 더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현상은 또 재밌는데 그 발성에 우리 이진숙 후보님이 생각보다 네. 많이 고전하고 있는 느낌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전 초반 기세에 비해서 많이 꺾이긴 했는데 뭐 저는 그래도 결과가 참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민주당의 예. 박형영 후보가 열심히 싸우고 있고 오랫동안 또 활동하신 분이라서 막판 추격세가 매섭긴 한데 일단 뭐 두 가지겠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가질 수도 있고, 좁혀지는 현상은 TK에서 과연 저분을 정말 TK의 국회의원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아하. 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 이제 집단 탈당 후 김부겸 지지 선언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았던 국민의힘 내부 조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반 이진숙 정서를, 박형용이 너무 좋아가 아니라 이진숙 안 된다, 이진숙 못 본다, 찬투표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약간 이제 좁혀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예를 들면 지역 정체성이라는 게 좀 어떤 규정인지 궁금한 건데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대구에서 뭐 출생이야 뭐 TK에서 했겠지만은 그 이후의 궤적이라는 건 대부분 다 이제 그 방송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서울에 있었을 것 같은데 반면에 박형용 같은 사람은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꾸준하게 지역 사회에 헌신했단 말이에요. 경북대학교 그 정체 학생이니까. TK 정체성이라는 거는 과연 어떤 식으로 매겨지는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TK 정서는요 진짜 출생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에 우리는 박정희 정권의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출생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익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떻게 보냐면 호남 쪽은 반대편을 지지하니까 저봐 발전이 안 되잖아. 우리는 여기 서 있으니까 발전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익적인 종속인 거예요. 이익적 종속이다. 네, 호남은 네. 저항적인 거고요. 차별받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결집하는 건데,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 세력에 대해서 기대야만 우리가 발전하는 거고, 아픈 얘기지만 어른들 계속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호남은 여전히 발전 못하고 있지 않냐. 뭐 민주당 계속 몇십 년 밀어줘봐야 우리보다 못 살걸?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GRDP는 대구가 꼴찌인데 그건 모르겠고 구체적인 수치를 무시하고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네. 아직도 호남은 저렇게 못 살지 않느냐. 그거는 힘 있는 쪽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야. 저들이. 그러니까 항상 바람 부는 대로 자빠져야 돼. 시류대로 흘러가야 돼. 모난돌이 정맞는 거야. 이게 너무 강력해요. 정서가. 야.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진숙 후보는 근데 저쪽 뭐 연고 떠나서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이기만 하면은 표를 받는 게 그래도 거기가 대한민국 힘 있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 다 저기 있는데 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회 주류가 저기 있다는 인식이 강해요.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이진숙이 고전하는 건 이제 이미지, 말투, 눈빛 이런 것들이 이미지. 유경수 여사라든가 과거에 뭐 박근혜라든가 이런 온화한 지역을 그런 대표하는 여성상과는 약간 게 거리가 있다. 아니고 전투적이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른들이. 소위 말하는 나대는 인물을 네. 매우 키워드가 2개거든요. 종군 기자 빵 2개예요. 이진숙이. 야 종국 기자하다가 빵도 먹는 거지 뭐 그냥 보면은 네. 그 외에는 배고픈 빵 먹지 그러면. 이진숙이 네. 누군지 몰라요. 종군 기자 빵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간신히 아는 거예요. 둘 다 아는 사람도 드물어. 네. 아니 왜냐면 그 지역구가 추경호가 계속 당선이 됐던 데인데 그렇죠.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70한 8%?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이준숙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친단 말입니다. 그렇죠. 추경호와 이준숙의 차이는 또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것이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방증 같거든요. 투표를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네, 네. 지금은 그 여론조사 와도 짜증나니까 전화 끌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유착이 없는 거죠. 추경호는 그 지역에서 이미지가요. 뭐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내란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지역에서는 경제부총리 5글자로 끝나요 그냥. 야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구나. 경제부총리 근엄한 목소리 이회창 느낌? 오호 이회창 느낌. 진짜 그 약간 동의가 안 가는데 이회창 느낌. 그러니까 근엄한 느낌 아니 있잖아요. 어디 봐서 그 대쪽 같은 느낌이 아닌데. 말랐잖아요 약간. 말은 이회창이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부총리 먹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에 진짜 그 추경호 현수막을 대구에 다루는 걸 보면 경제부총리 추경호 이래놓고 뭐야 저게 가까이서 보면 전자를 요만큼 적었어요. 전. 경제부총리 이렇게. 근데 왜냐면 자꾸 이제 그걸 여쭤보는 게 윤석열 정부의 참모였다는 건 똑같잖아요. 맞아요. 이진숙이나 예를 들면 추경호 심지어는 뭐 참모를 넘어서서 원내대표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벌인 일들 자체가 예. 죄가 돼가지고 맞아요. 내란 주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까지 돼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네. 너무나 이질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진짜 이해가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진숙을 컷오퍼했겠죠. 냅두면 이진숙 대구시장 후보 되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네. 국민의힘도 머리가 있었네. 진짜 이진숙 정확한- 갔으면은 네. 이런 구도가 안 만들어지 추경호하고 하는 것처럼. 네. 김부겸 대 이진숙은 안 된다는 게 팽배했잖아요. 네. 그 저기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도 네. 김부겸 출마 이야기 나오면서 모든 게 다 지금 뭐 엉클어졌다고.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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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언론 기자한테. 그리고 이제 그 이인선 전 부시장입니다. 대구 부시장. 전 부시장. 네, 이분도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무소속으로 나왔던 홍준표나 무소속으로 나왔던 조영이나 같이 붙어서 3자 구도로 지고 막 그랬어요. 맞아.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어렵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 후보가 본 그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아도 쉽지 않다라는 건 국민의힘 합숙 효과가 좀 있습니다. 피부로 알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이인선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나쁜 이미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빅샷한테 오면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안 좋은 종군 기자는 괜찮은 거지만 빵이나 안 좋은 이미지의 여성 후보가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실제로 여론조사 지표가 너무 많이 흔들렸고 대구까지 무너지면 우리 다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컷오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네. 어쨌든 간에 대구시장 선거 결과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데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켜봐야겠지만은 황주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김부겸 후보가 당선된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전히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샤이 보수가 없다. 지금 대구에는. 샤이 보수 없다. 네, 홍준표 76인가 77인가 득표했거든요. 지난 지방선거 때. 근데 오. 그때 마지막 여론조사에 60%대 나왔었어요. 음.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근데 늘 이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거 막판에 막 몰릴 거다 보수가.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 보면 택시기사 아저씨도 이런 얘기 해보면은 샤이 보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대구에 뭐 보수가 뭐한다 샤이 하노 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샤이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뭐 그냥 다 받아들여 주는데 뭐. 오히려 샤이 진보가 많은 것은 저희 전화 올 때 여론조사 전화 오면 전화 면접이라고 가정하면은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막 여론조사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뭐 지지하는 후보 누구세요? 김부겸이요. 말 못한다. 옆에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김부겸 하는 순간 뭐야 저 빨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동네는. 야. 그러니까 샤이 진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곳은. 제가 여기서 네. TK, PK 가르려고 하는 거 아닌데 부산은 예를 들면 전화 왔으면은 네. 전재수 후보 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돼 있죠. 네, 훨씬 더 TK는 그러니까, 네. 센 것이고 음. 2018년에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은 그래도 민주당 부산시장이 민주당으로 왔었고 그때도 못 갔었던 경험이 있고, 네. 그래서 극명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 부산은 또 이제 또 노무현이나 이런 대통령을 또 배출하는 또 지역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니까 네.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는 네. 부분이 있고 TK 하니까 갑자기 이제 저 선배 평론가 중에 남태우 평론가가 있는데 요즘 택시 타고 다니면 활약 좀 하시던데 보니까. 그걸 캠프에 가서 네. 찍고 계시는데 택시 타고 다니면 그분도 참지 않거든요. 그분도 샤이 진보가 아닙니다. 그분이 대놓고 저희- 진보예요. 그분이 저희 방송에서도 안 참아가지고 크게 사고 크게 한 번 날 뻔했어요 그때. 택시 타서 막 돌아다니면 자기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기사님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싸우는 말싸움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일화가 차 세워서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차 세울게 택시 기사님이 평생 진보나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태우 형이 열받아서 평생 택시 기사나 해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터프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샤이 진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샤이 보수는 전 진짜로 저도 야. 동의합니다. 샤이 보수는 없다고 봅니다. 보수가 샤이할 이유가 없죠. 어쨌든 간에 대구와 부산 선거 이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 네. 이곳 선거구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 끝판왕은 항상 끝에 하는구나. 너무 이거 사실은 저도 이제 말하면서도 매일 방송하지만 네. 정말 우여곡절이 많다. 네. 그 이상 이하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네, 네. 이 정도의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적어도 민주당의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을 때 그 누구도 이렇게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스텝에 민주당의 첫 번째가 민주당의 후보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약간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꽤 국면에. 있었죠. 네. 두 번째는 그래도 정청래 당대표가 민주당 후보를 안 내는 건 말이 안 된다. 다른 지역은 다 내는데 여기만 그렇지. 안 낸다는 네. 것은 타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대표가 해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애초에 맞아. 출마를 안 시킨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정청래 당대표가 출마시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이제 누가 가느냐가 가장 그렇지. 중요한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막 처음에 가장 먼저 올랐던 건 이제 이광재 의원이었어요. 맞아요. 네. 네. 처음에는 진짜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광재 의원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은 강원도의사를 멋지게 양보를 하고 난 뒤에 다음번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거 배려 받아야 된다, 보상 받아야 된다. 모든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랬고. 그럼 보상과 배려를 받으려면 당선이 좀 쉽거나 당선이 조금 어려워도 적어도 같은 진영 내 싸움을 일으키는 지역은 아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급부상을 했지만 그래서 평택은 안 됐던 것 같고 본인도 아마 고사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많이 돌았을 거예요.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그러다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손을 잡았던 김용남 후보가 공천이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평택을 두고 어떻게 평택을 발전시키느냐의 싸움보다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양 후보 간에 정말 이렇게까지 같은 진영 내에서 이렇게 피 튀기는 네거티브를 거의 본 적이 없을 저도 정도. 최근에 진짜 본 것 중에 가장 피튀깁니다 지금. 너무 사생결단의 매치가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유이동은 검증을 우리가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이동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의 피 튀기는 싸움이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진보 진영도 많이 갈라져 있고 이게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각자의 논리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 사람이 싫기 때문에 이쪽을 지지하는 경우가 더 많은. 아하하. 네거티브가 워낙 세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이다 이거는. 네, 그 저쪽이 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 한다라는 그 말이 맞아요. 있듯이 네. 저쪽이 너무 싫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그냥 저냥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뭐 저렇게까지 해? 저 반드시 떨어져야 돼를 서로가 지금 양측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김용남 후보도 그 오자 토론회 마지막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셌어요. 예. 그 선거가 끝나고 보통은 제가 2번이나 진 김영진 의원한테 형님 하면서 가끔 술도 먹는데 이번 선거 끝나고는 상대 후보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거는 굉장히 큰 선언이거든요. 정치인에게. 예. 아마 조국 대표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 한 사람만 싸운 거 아니거든. 두 사람 다 피튀기에 싸웠고 그걸 또 각자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도 온라인이나 또 오프라인에서도 불이 세게 붙어가지고 또 맞습니다. 현재도 싸우고 있고 그 이 여지는 선거가 끝나고도 지속될 겁니다. 우리 강소영 변호사는 지금 평택을 선거 상황 좀 네.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결국 8월 전당대회하고 맞붙어 있는 선거기 때문에 더 이렇게 뜨거웠던 것 같고요. 그 지금 선거의 승패보다도 향후에 민주당에 누가 이제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거하고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너무 과열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합당 논의 때 그 시끄러웠던 소위 유시민 작가의 ABC론부터 시작했던 그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데다가 게다가 지금 이 네거티브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 대선 때 이낙연 대선 후보와 이재명 대선 후보 간의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생채기, 그렇네. 상처 이게 감정이 그대로 다 복원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국은 거의 이낙연처럼 그렇게 상징화가 돼버리고 김용남은 이재명 후보처럼 이렇게 상징화가 돼가지고 또 그때 해묵은 감정이 다 올라오고 있고 지금 하는 행태가 그때랑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선거 결과는 김용남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김용남 후보가 될 것이다. 네. 네. 왜냐하면 조국 후보는 네거티브에서 승리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거티브에서 이득을 보려면 본인이 또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거티브 결과 김용남이 표가 깎이더라도 다른 곳에 갈 대안들이 많아요. 뭐 진보당에 가도 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자동으로 다 오는 게 아닌데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조국 혁신당 하는 행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네거티브고 TV조선에서 나온 보도를 그래도 검증적 차원에서 한번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조국 후보도 언론에 의해서 도륙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론이 저렇게 문제제기 할 때도 혹시 저거 녹취가 짜집기 된 거 아닐까? 풀버전 중에 필요한 맥락만 고른 거 아닐까? 그렇게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텐데도 그런 거 없이 끝났다. 김용남 끝. 공천 취소. 윤리감찰해. 뭐 이렇게 가니까 단일화 하고 싶다는 얘기구나 자기로. 네. 사실상 자기한테 표 달라는 얘기군. 근데 이게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갈수록 조국 후보는 게다가 더 나아서 이제 토론에서 보여줬던 저 유희동 후보한테도 어떻게 밀리냐고 토론이. 그 오자 토론에서. 네. 거기다 뭐 판결문 나오니까 쩔쩔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유희동 후보는 그대로 읽드만 보니까 내용을.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김용남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이 상처가 와 이거 이제 8월 전당대회 되면 또 다시 그대로 다 올라올 텐데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아니 사실은 조국 혁신당도 음. 조국 대표를 공천을 한 거고 예. 민주당도 김용남 후보를 공천한 건데 양당은 이런 식의 이제 그 진흙탕 싸움이 될 거라는 걸 공천하면서 1호도 몰랐을까? 좀 이런 생각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각자가 서로 자신에게 단일화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조국 혁신당에서 현재 만약에 누군가가 내부에서 단일화를 하자라고 생각하거나 단일화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애초에 조국 후보가 출마했을 때 민주당 후보가 접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나갔겠죠.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가 출마를 하는데 우리 당대표가 접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혀 없었겠죠. 애초에 예.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민주당도 후보를 고를 때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후보를 뽑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김용남 후보의 상황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본인이 토론에서 밝혀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선거 6번 치렀다면서요. 저 그거 처음 알았어요. 한 번 당선되고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학규만 한번 잡은 거예요 그때. 네. 보니까. 네. 그것도 너무 놀라. 솔직히 말해서 네임밸류로 따지면 손학규가 제일 센 사람인데 제일 센 사람 잡고 다 떨어졌어. 나머지 분들 나머지 비교 네임밸류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죠. 당선된 상대적으로. 김영진 의원 네.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특이한 상황에서 이분이 여기서 떨어지면 다음 스텝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정청래 대표나 뭐 민주당의 공천에 관여한 사람들이 김용남이 접어줄 거라고 공천한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피 튀기는 싸움은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둘 다 낙선할 경우에 미래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야 네. 진짜 데스매치 그야말로. 완벽한 네. 데스매치.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황은 이렇게 둘이 싸워서 진보 진영이 둘이 싸워서 유희동이 되는 경우. 이러면 뭐예요? 그럼 유희동은 이제 판결문 프린트한 거 말고는 지금 검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는 좀 최악의 상황인데 참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그럼에도 후보가 승리했다. 불구하고 네. 저는 민주당 당원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재명 당대표와 이제는 뭐 다 공개가 됐으니까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연구원 이사를 했었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서도 캠프에서 역할을 했었고 지금 이제 이재명 민주정부의 초대 청년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당원으로서는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위론적인 부분 말고 실제 당선 가능성도 당선 현재로서는 누가 높은지. 당선 가능성도 민주당 김영남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이건 그러니까 김영남 이름을 빼고 얘기해야 되는 게 결국은 큰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렴된다. 막판에는 네, 큰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